자, 여기 안 켜졌네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이 배움은 끝도 없구나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애터미 사업하고 한 6년, 이제 7년 차니까 6년 만에 이제 처음 무대를 선 거예요. 마케팅 플랜 무대를 쓰게 됐죠. 사실 그 전에도 애터미에서 이제 계속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뭐, 제품 강의를 좀 해주셔라,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노래 외에는 절대 안 한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제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 혼자만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조직이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리표도 필요하고, 이제는 좀 할 때가 된 것 같다 해서 제가 이제 이번에는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제가 이번에 하길 잘했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이 그냥 무대에서 똑같이 습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했겠죠. 근데 제가 이제 끝나고 내려왔을 때 그 스태프분이 애터미에서 무대에 올라갔을 때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설명 시 주의 상황을 혹시 안 보셨냐고 했을 때, 잘 못 봤는데요. 그랬더니, 그 밴드의 오토 판매사 이상 되시는 분들의 밴드 혹시 체크 못 하셨어요? 이랬는데, 체크 못 했거든요. 그래서 못 했다 그랬더니, 그거를 저한테 다시 이렇게 밴드에 올려서 제가 체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 이것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또 한 번 성장이 된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내 파트너도 지금 모르고 막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내가 애터미에서 오늘 이거를 좀 알려줘야겠다. 처음부터 이제 여러분 습관이 무섭잖아요. 안 해야지 해도 막 습관이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탁 튀어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을 때부터도 습관을 가져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여러분 요즘 경기가 어떠십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어, 돈이 많은 사람도 똑같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요. 이 뭔가 돈에 쩌들면 쩌들수록 이게 난폭해져요. 예민해지고. 왜냐면 그게 자꾸 턱턱 막히는 거예요. 또 급급한 걸 빨리 급한 걸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극심한 예민한 상태가 모든 사람한테 퍼지다 보니까 안 좋게 되는 거예요, 더. 그래서 이게 돈을 반드시 벌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투자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노동과 시스템 소득, 뭐 사업 소득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요, 어떤 거를 투자를 할 때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투자 개념은요, 투자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걸 반드시 이거를 확실하게 돈을 번다라는 그 장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알면서도 내 조그만 돈으로 하려면 어떻게 돼요? 돈이라서 이게 시덥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 재산을 몰빵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그러니까 노동 말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시스템 소득 같은 그리고 이제 주식 막 이런 소득은요. 이유를 찾으면 막찬 거예요. 되게 좋은 말씀을 저희 스승님이 해줬는데, 그 주식 스승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기업을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사는 이렇다 그러면서 너무 정확한 이유가 있다면, 그때는 고점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여기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네.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네. 계속 성장하고 있네. 요 정도로, 이게 근데 값이 이슈가 될까? 별까지 이렇게 약간 물음표가 있는 거야.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요렇게 약간 헷갈리는 정도. 그치만 미래적으로는 좋다라고 할 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터미도요. 이유를 찾으시면요. 애터미도 늦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사람도 만나고 막 계속 열정적으로 했다 칩시다. 근데 내가 6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자꾸 이유를 찾게 되죠.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될까? 이걸 왜 하는 거지? 이 6만 원 벌자고 내가 지금 이 지랄을 하는 거야? 약간 자꾸 이유를 찾게 되면 애터미도 포기할 뿐더러 정확한 애터미 안에서 이게 물음표가 나와야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야, 지금 뭐 의사도 하고, 막 판사도 하고, 검사도 하고, 막 강남 부자도 하고, 요런 이유가 정확히가 딱 와서 그래서 나도 할 거야 하면요. 여러분 자리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 큰 돈을 버는 일은요. 쉽지 않다. 항상 고통이 따른다. 어떤 고통? 정신적 고통. 그렇지만 몸은 편하다.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솔직히 저는 말하면요. 노동 쪽으로 약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분들 노동소득 있죠? 그 스트레스는요. 사실 그냥 익숙해지면 편하거든요. 그냥 꼬박꼬박 돈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사실 병이 안 나요. 아, 이쯤 되면 나 좀 놀러 갔다 와야지. 아, 좀 휴가 갔다 와야지. 하지만 미래를 갖고 계속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다음은 수출도 해야 되고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람보다 고통이 덜해요. 왜? 나 이것만 하는 것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노동의 소득은 단순하지만 그래서 월급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전문직은 왜 그런 가수나 이런 사람들은 연예인 대스타가 되면 왜 그만한 그 소득, 그 돈을 많이 받을까요? 몸값이 왜 비쌀까요? 그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 노동은 어떻게 보면 그냥 편할 수도 있어요. 편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치만 내가 몸이 아파서 쓰러지거나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땐 또 제로죠? 그럼 또 그것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중에 또 나이가 들면 또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때 조금 젊을 때 할 걸.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스템 소득이나 모든 이런 시스템 소득을 가질 때 뭐 주식이나 이럴 때 다 전문가들이 다 성공자들이 했던 말은 뭐냐면 젊을 때라도 조금씩이라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행착오를 겪어도 왜냐면요 세상에 꼼짝이 없더라고요. 지금 제가 애텀에서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희 신랑도요, 돈을 벌면,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것만 쓰지 않아요. 또 뭔가를 새롭게 투자해서 계속 더 성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신랑도 계속 뭔가를 계속 투자를 하고 성장을 시키는데, 그 할 때마다 그 리스크도 있죠.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도 우리 신랑의 그런 걸 모습을 보면, 아, 저 또 욕심이 들어갔네. 제가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도, 아이고, 잘하고 있다, 또 욕심이 들어갔구나, 이런 게 보이는데, 제가 그걸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이거 애터미에서 배운 거예요. 어떻게 애터미에서 배운 줄 아세요? 저는 애터미에 너무 감사한 게, 이혼하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매일 돈 때문에 싸우신 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돈이 힘들고 쩌들면 자꾸 화가 나다 보니까 승질이 나게 되거든요. 누구한테?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 제일 삐그덕삐그덕한 거를 너무 많이 봐서 이게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항상 저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거는 안 그래도 우리 다 잘 살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잘 살려고 했던 건데 그걸 나까지 바가지를 팍팍 긁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너무 애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되게 성숙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신랑한테 위로를 해줍니다. 아, 다시 일어나면 돼. 괜찮아. 그러면서 저도 한편으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걱정돼요. 저거 저러다가 내가 우리 가족 버는 돈 저거 다 날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빨리 토끼고로 빨리 제로가 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준비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도 계속 늘리고 있고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망하더라도 이게 팍 망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망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그냥 방관하고 아이고 잘하지만 팍팍팍 긁고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요. 결국 최악에까지 이혼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그래서 저는 부부도 비즈니스 제가 옛날에 그 누구였더라? 그 오지영 총장. 오지영 총장님 너무 똑똑하시고 박사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다 자식까지도 막 의사 막 다 잘 살고 잘 됐어요. 근데 그분의 했던 말이 너무 가슴 깊이 느껴졌던 게 뭐냐면 부부도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최고의 비즈니스 부부가 진짜 비즈니스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자가 하는 역할, 남자가 하는 역할 잘 해갖고 거기를 잘, 가족이 잘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너무 뼈저리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랑도 잘 살려고, 더 하려고, 돈을 더 벌려고 저렇게 했을 때, 저런 리스크도 있겠구나를 봤을 때, 그래. 어차피 빚이 없이 시작을 하고 모든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우리 신랑의 멘탈이 나가면서 심적으로 떨어진다고 해도 마음이 이제 고통스럽고 하면 이제 이게 멘탈이 나가면 회사도 이렇게 하얀 길이 올 수도 있잖아요. 사업은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의 사우나를 받고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 그러면 뭔가 다시 돌팔고 할 수 있는. 여러분, 근데 모든 성공이나 그 맥이 다 똑같더라고요.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 물타기 한다 그러죠? 물타기 하면 망하는 거예요. 아예 새로운, 다시 올라가는 걸로 새로 가야지. 요거 돈 아끼려고 물타기 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또 지혜를 얻었어요. 아, 우리 신랑이 지금 뭔가 자기 사업은 앞으로 계속 영구적인 게 될 수 없어. 시간이 없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 내가 애터미를 새롭게 준비를 하면서 임페리얼을 빨리 성장을 시켜야겠다라고 준비를 했고, 아, 지금 신랑이 건강하고 잘했을 때 신랑도 스트레스 받고 아파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동산 하나도,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제로가 됐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를 했을 때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 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집을 하나 샀던 거예요. 왜? 아, 제로가 되더라도 거기 살면 되니까. 그래서 아, 집이 있으니까 일단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대출을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지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중에 정말 최악이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부동산을 샀던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는 빨리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랑도 뭐 빨리 뭐 시간이 없다. 저희 신랑도 딱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길게 잡은 게 10년이고 짧으면 5년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러면 저희 신랑의 이 사업은 또 하얀 길일 수도 있겠네. 왜? 패션 쪽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하면 감각이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아, 지금 좀 신랑이 잘 벌고 있다고 막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아끼고 악착같이 재테크를 해서 더 뭔가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너무 애터미를 통해서 성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모든 게 유지가 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요, 아우, 저 사람은 진짜 뭐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돈도 함부로 안 쓰고 요즘 유튜브에 막 강남부자 막 그런 영상 많이 있거든요. 그 강남부자 사모님들이 뭐라 그래? 되게 재테크하는 거, 어떻게 해서, 어떤 자기 집이 강남인데, 막 자기 옷장을 보여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요 명품 막 그런 걸 쫙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40대가 됐는데 제일 후회한 게 요거 너무 아깝다고. 이거 쓰지도 않는데 차라리 이걸 가지고 땅을 살 걸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강남 부자들 정말 돈 하나도 안 쓰고 악착같이 정말 집도 봤는데 쇼파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남을 사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도 안 쓰고 모으고 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가 되죠. 근데 부자들의 이미지는 어떻죠? 뭐 쫌생이다, 돈이 안 나온다. 그게 아니고요. 그 부자들은요, 쓸 때는 아주 과감히 쓰는데, 쓸 이유가 없는 뭔가 그냥 소비로 낭비를 하는 거는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주 침체로 가고 있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빚을 만들면 안 되는 거. 정리하실 거는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 부동산 부자에서 부자 했으니까 나도 이거 해야지 하는데, 내가 너무 악순이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갚을 수 없으면 그것도 처분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제 파트너 사장님한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막 되게 싸게 사셨는데 17억까지 가서 사장님 빨리 파셔라. 그때 막 17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사장님 빨리 파셔라. 이거 빚을 없애셔야지. 이거 지금 당장 나중에는 안 팔릴 수도 있다는데 그 2주택이 걸리다 보니까 양도세 때문에 아까워서 못 파신 거예요. 4억을 내셔야 된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연세도 있고 나이도 있고 해서 아, 이거는 그냥 팔고 제로로 시작한 게 더 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는 그런 경험도 많고 계속 전문가들 성공하신 분들 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걸 갖고 가다가 나중에 침체가 오면 더 안 팔릴 텐데, 아, 나중에 이게 좀 날씨가 풀리고 이러면 여기는 학군도 좋고 팔릴 거예요 했는데, 결국 안 파셨거든요. 지금 10억에 내놔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세요. 왜냐면요, 여러분 추세가 있어요. 잘 팔릴 때 빨리 팔아버려야지 더 가져갈 거야, 더 오를 거야 하면요, 안 돼요. 예전에 저희 신랑도 옛날에 그 주식 셀트리온을 샀었었는데 40만 원까지 갔을 때 저희 아버지는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팔아라 욕심내지 말고 팔아라 했을 때
사람의 욕심 어때요? 보이면요 이게 뒤집혀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아니야 합병하면 50만 원까지 갈 거야. 50만 원까지 갈 거야. 안 팔아 안 팔아 이러다가요 정말 거의 엄청난 많은 돈을 넣었어요. 그러더니 그게 40만 원은커녕 50만 원은커녕 지금 얼마예요? 16만 원인가?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거의 5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5년째 주식으로 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지금 보면 이제는 그 셀 회장님한테 개새끼 소새끼 예전에는 막 이렇게 자꾸 희망 고문을 하는 거야. 아, 저 회장 너무 멋있다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개새끼 소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물어봤죠. 여보 후회돼?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그 자존심 때문에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니나 잘하라고 돈 갖고 오라고 저한테 막 이렇게 예민하니까 근데 지금은 후회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마디도 신랑한테 뭐라고 했던 적이 없어요. 왜? 아, 저 돈은 그냥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다시 하면 되지. 우리 빚이 없는 게 어디야. 아주 저도 긍정적으로 다시 할 수 있게끔 저도 멘탈 관리를 엄청 심호흡을 하면서 저 아까운 돈 해도 심호흡을 하면서 멘탈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욕심은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슈퍼리치 분들이 다 했던 말이 뭐냐면 일확천금은 없어요, 여러분. 한 번에 큰 돈을 벌려는 그런 욕심이 사탄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요거 하면 돈 번대, 요것만 하면 된대. 그거에 여러분 다 벗어나세요. 그런 돈 없고요. 그렇게 주는 데 없고 그렇게 되면 결국 망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면서 그냥 조금씩 불리면서 종잣돈을 크게 키우면서 그걸 지켜야지만 힘들게 벌어야지만 그 돈도 지키더라고요. 제가 정말 장 권사님이 너무 대단한 게 옛날 IMF 시절 때까지도 그 카드 세 개를 돌리면서 자식들 유학도 보내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빚이 하나도 없으시대요. 그럼 정말 저는요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와, 그냥 보면 평범한 그냥 아줌마 같아요. 아, 저분이 저렇게 했을까? 이런 느낌인데, 그 내공이요. 빚도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탄탄하게, 애터미도 아주 탄탄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세와 상관없이 꿋꿋하게 버티는 걸 보고, 야, 진짜 그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돈의 소중함도 알고,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지켜야 되는지를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쭉 흘러다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도 돈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권사님 진짜 멋있다. 근데 돈 있는 거 하나도 티 안 내세요. 근데 실제 제일 알짜시거든요. 알부자시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돈 있는 분들, 진짜 부자들은 정말 티가 안 나는구나. 그걸 느꼈어요. 뭔가 막 뭐 이렇게 뭐 했어 막 이렇게 이렇게 빈깡통이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틀리지 않구나. 이렇게 막 떠들고 입이 다발라고 돈 자랑하고 요런 사람 통장 딱 까보면 제로. 겁나 화려해. 그래서 그거를 또 애터미를 통해서 또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또 성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나는 이제 가난은 끝났구나. 그래서 제가 맨날 행복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시장에 대한 겸손. 그리고 지금 돈이 있다고 벌리고 있다고 항상 그냥 건방 떨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음 대처에서 긴장. 여러분 항상 긴장해야 돼요. 돈은요. 순간 그냥 우습게 보는 순간 이 돈은요. 도망가게 돼 있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조금만 거만하고 방심하고 열심히 안 하면요. 얘가 금방 물 새듯이 또 없어지더라고요. 그랬을 때 내가 또 긴장을 하고 다시 악착같이 또 하면 또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장에 대한 겸손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배워야 되고 그 유지하려 그리고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좀 얘기가 많았는데 이 뭔가를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그러고 왜 난 안 될까 그러면서 너무 빨리 급급하다는 거. 여러분 모든 게 빠른 게 없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우리 회장님 뭐라 그랬죠? 시대에 너무 빨리 앞서 나가도 쫄딱 망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반보를 되게 강조하셨는데 저는 그 반보가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해요. 제가 정말 그 총당장님이랑 이렇게 재테크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제가 또 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총단장님도 재테크에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좀 투자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애터미는 여유를 갖고 딱 하시는데 정말 재테크는요. 맨날 희노애락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우리 총단장님은 이렇게 애터미는 여유를 갖고 하시면서 이렇게 재테크는 그냥 뭔가 하루 일일 희비이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야, 이 애터미는 하도 이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대요. 근데 이 뭔가 재테크는 새로운 거잖아요. 이게 안 보이니까 답답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냥 홀딱 팔아버리거나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또 느꼈던 건 뭐냐면, 아, 모든 일에 전문가가 안 될 때는 다 냄비다. 저도 노래가 시간이 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냄비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익숙하지 않는 거를 뭔가를 좀 하려고 그러면 저도 막 마음이 희노애락 막 희노애락해요. 하루 일일 희비. 좋았다가 화가 났다가 좋았다가 화가 났다가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짜증이 나도 그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요렇게 되면요. 어느 순간 짜증이 나도 그냥 그대로 그렇게 흘러가면서 계속 기복은 있지만 우상향한다. 그래서 제가 애터미가 7년 차까지 버틴 거고, 버티다 보니까 지금은 애터미의 매출이 막 사람들이 좀 저조한 팀들도 있고 잘 되는 팀들도 있죠? 그럼 그것 또한 내가 거기에 막 안 되는 팀을 통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또 이렇게 된다. 왜? 그걸 겪어봤다 보니까 내가 그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앞이 안 보니까 그 경험의 풍파를 겪어보질 않으니까 그냥 짜증만 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나만 포인트 띄어요. 나만 멤버십 달아요. 나만 해요. 그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저도 초창기 때는요. 그런 상담을 들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아, 진짜 나에 비해서는 저 투자도 일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생색을 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과거를 하면서 제가 또 회개를 했어요. 그래. 저 사람은 그 풍파를 애터미 안에서 풍파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일도 우물한 개구리다 보니까 힘들 것이다. 근데 또 그러면서 그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면요. 그게 단단해져요, 여러분. 그렇게 단단해지면요. 그냥 흘러가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또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모든 일은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애터미에서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게 조금 이렇게 횡보하고 매출이 확 증가 안 하더라도 계속 우상향이고 괜찮아. 조금 저조해도 불안하거나 막 이게 아니라 그래. 또 다시 올라갈 거야. 그랬더니요, 막 어제는 갑자기 하루 매출 팍 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또 막 이러면서 이거 뭔 일이야 또 막 이런 일이 봤을 때 그래 애텀에서 이런 내공이 있다 보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이제 제가 주식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어쨌든 풍파를 겪고 저도 막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벌써 3년이 됐거든요. 2020년부터 했거든요. 그럼 20, 21, 22, 24 거의 4년 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한 이제 조금씩 내공이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그래 모든 일은 그 일일 희비했을 때가 반드시 오고 그게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그게 덤덤해지고 무뎌지는 날이 오고 그러면서 단단해지고 또 쌓이고 쌓이고 하면 그게 튼튼하게 쌓이면서 폭발적인 돈을 버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시스템 소득의 그 원리를. 그래서 제가 와, 내가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 정말 성숙해지고 도인이 돼가는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한 번에 깨달았냐면 이덕우 총단장님이 도인이시잖아요, 애터미에서는. 그래서 재테크도 당연히 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쯤이야 뭐 그냥 없는 돈 셈치고 투자를 했으니까 도인이겠지 했는데 뭐 도인이 아닌 모습을 보고 그것도 이게 초기고 아무것도 없는 초보자다 보니까 하루하루 일일 희비를 보면서 그래 도인도 새로운 걸 하다 보면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또 깨달은 거예요. 총장님이 애터미는 30년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요.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재테크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걸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마음이 맨날 이걸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초보자다 보니까 그 그림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냥 전화해보면 괜찮으세요? 그러면
다 팔아버렸어. 뭐, 요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랬으면서 제가 그럴 때 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의 경험담을 통해서 또 제가 성숙해지면서, 이제는 파트너 한 분 한 분들이 뭐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 해요, 이거 해야 돼요, 말에 포인트가 안 떠요, 나만 해, 이랬을 때, 그거를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이제 뭔가 해탈을 했어요. 저 사람이 그 과정이구나. 그러면서 꾸역꾸역 나가면 이제 1년, 저 사람이 이제 1년 됐네. 2년 됐네. 3년 됐네. 요게 이제 무르익을 때가 됐구나. 이런 여유가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한 애텀에서 10년 되면 저처럼 이런 생각이 같이 이제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즐기는 단계가 올 것 같아요. 왜냐면 나 혼자만 알아둔 게 아니라 같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똘똘 뭉칠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끼리. 그럼 너무 재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7년 차 됐잖아요. 이제 10년 되려면 이제 앞으로 4년 남았잖아요. 제가 먼저 이제 4년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그냥 매출이 안 뜰 땐 짜증이 날 때도 있을 때고 뭐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스트레스 받는 날 오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냥 버티세요. 계속 가다 보면 한 10년 되면 도인이 같이 돼 있어서 같이 즐기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경기가 너무 침체고 다 어렵다 보니까 이 돈에 쩌들고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예민 상태다 보니까 더 이렇게 만남이 불편해지고 이런 일이 좀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거를 너무 다 겪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러면서 내가 그 환경을 잘 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자. 요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같이 바가지를 팍팍 긁으면서 하는 게 아니라 위로를 해주자가 저는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신랑한테 정말 위로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일어나면 돼. 괜찮아. 그리고 조금 이제 좀 조금 줄이면서 해.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요, 저희 신랑이 같이 의존이 되니까 저한테 계속 문자가 아주 폭주 문자가 와요. 잘 돼. 그래도,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해주면서 응원을 해주니까 저희 신랑이 그래도 잘 되고 있어. 돈 벌었어.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왜 그거를 그래서 했어? 그걸 팍팍 바가지를 긁었으면 아마 저희 신랑도 저를 바가지를 긁으면서 집이 아주 냉전일 텐데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 또한 지나가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더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애텀에서 임페리얼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신랑이 이제 16첩상 이제 그 맨날 말대로 이루어지겠죠. 최진아가 월 1,000만 벌어도 이 16첩상 차려준다는데 저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을 꿈꾸면서 애터미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잘 될 때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왜? 항상 사람 일은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하얀길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아주 최악인 분들도 계실 텐데 최악의 그냥 계속 물붓기식으로 물타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거를 손절하고 올라가는 일을 다시 재투자해서 다시 살리셔라. 그게 방법이다. 저희 엄마도 나중에 후회를 했던 게 빨리 손절할 거야. 저희 아빠도 그랬거든요. 네 엄마가 그거 빨리 손절했으면 더 크게 안 망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손절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확 손절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걸로 성장될 수 있는 걸로 재투자를 하면서 빨리 성장시키면요. 그게 더 빠르다. 그거는 애터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사에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 우리가 그거 아까워서 내 돈, 이 피 같은 돈 아까워서 어때요? 계속 물붓기식으로 거기다 더 투자하죠? 그게 구렁텅이. 저희 엄마도 사우나 보세요. 아까워서 계속 해내야 되겠다고 더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대출 꾸려둬서 더 했더니 어때요? 결국 망했잖아요. 안 돼요. 손절해야지. 근데 애터미를 거기다 투자할 시간에 애터미에 그 돈을 투자하면서 했다 쳐보세요. 더 빨리 됐을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희 신랑도 그 셀트리온을 그거 여보 그거 하지 말고 올라가는 새로운 주식에다가 그냥 새롭게 올라가는 거에다 투자했을 때 저를 엄청 뭐라고 하면서 거기를 아니야 평단가 낮출 거야 하면서 물타기 하고 물타기 하더니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까 봐 제가 걱정이 돼요. 그게 이제 저 돈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겠구나. 남들은 평생 못 벌 수 있는 돈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일반인 분들은. 그 돈이 그냥 저 돈은 정말 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돈이구나. 그거를 또 깨달으면서 저는 그거를 깨달으면서 제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가 했더니 저는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나라도 그러면 다시 살릴 수 있으니까 애텀이나
그리고 내가 뭔가 주식이나 내가 하고 있는 거를 그 주변에서 자꾸 그렇게 물타기 하고 안 되는 거 계속 손절 못하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나 이거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가 다시 새롭게 하다 보니까 제가 되는 모습을 보고 아, 그래. 이거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딱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발 손절하라고, 손절. 여러분, 지금 시기는요, 너무너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요. 정말 냉철하게 이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손절할 건 과감히 손절하셔야 돼요. 부동산도 빚이 너무 많으면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처분해서 빚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내가 뭔가 더 수익이 나는 곳이 어디 있겠냐고. 빚을 불어나는데 내 노동의 소득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어느 세월에 갚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로가 돼서 다시 시작하는 게 더 빠르고 속 시끄럽지가 않다. 저는 저랑 신랑은 모든 투자나 뭐 이런 거를 다 제로에 빚을 내고 안 해요. 그냥 있는 돈으로 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든 뭐 하든 그냥 아유 저건 내 돈이 아니야 이러고 그냥 안 보면서 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지. 사람들이 오죽하면 저한테 이래요. 아는 지인들이. 아니 저걸 어떻게 너는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 제가 저 부동산요 3억 9천에 샀거든요. 지금 2억 6천 됐어요. 그러면요 제가 2억 6천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너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냥 없는 돈 생치고 그냥 내 돈 아니다고 생각하면서 빚을 안 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아, 네 맞아 모든 거는 빚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깨달았던 거는 그 전문가들 성공자들의 이야기들이 빚을 내고 절대 하지 마라 무리해서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모든 깨달음이 진짜 애터미를 다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주면서 제가 빨리 성숙해지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가 너무 길어졌는데 사업 설명 시 주의사항은 뭐냐면 여러분 자주 틀리는 내용인데 삼각하우 쓰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내용이 짧으니까 짧게 설명드릴게요. 삼각하우는 제가 오늘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사에서 편집을 했더라고요. 제가 크게 이번에 무대에서 쌍박 했는데 그 내용을 딱 잘랐어요. 그래서 삼각하우 쓰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인쇄소득 사용 불가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연금성 개념이 달라요. 이 연금성은 시스템 소득이랑 달라요. 왜? 내가 그냥 뭐 사람이 늘든 적든 그냥 그 돈은 계속 나오는 돈이잖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 시스템 소득은 어때요? 파트너들이 그만두거나 소비자들이 줄어들면 소득이 또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쇄소득, 뭐 연금성 소득은 사용 불가. 그래서 시스템 소득. 그리고 세미 세일즈를요. 프로모션이라고 얘기해야지 이 직급이 새로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우린 변한 거 없습니다. 아메이도 실제 마케팅 플랜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 프로모션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다 보면 와전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아메이 하셨던 분들이 막 이래요. 주변에 들었던 분들이 아니에요. 이제 아메이도 좀 바뀌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로모션이라는 개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애터미에서도요. 이 세미 세일즈 마스터 프로모션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무대에서 강의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실 때 현장은 괜찮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A사, 뭐 B사, 제가 대표적으로 저는 아예 노골적으로 아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 근데 유튜브는 괜찮아요. 그리고 현장도 괜찮고요. 그리고 글로벌 원 서버 원 코드라고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원 마케팅으로 변경을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상속이 된다라는 거는요. 원래 그 법으로는 맞습니다. 법률상은 가능한데요. 애터미의 경우에서는 그 모든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 소비자가 생각하는 상속의 영역이 달라서 오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대에서는 쓰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성장이 되려면, 회사가 성장이 되려면 누군가가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는데, 상속이 되는데 아기가 만약에 엄마가 죽었어. 근데 애가 3, 4살밖에 안 됐어요. 그럼 얘가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가족 누군가가 이제 상속이 되면서 생활비는 주면서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코드가 가겠죠. 그리고 캐시백 사용은 수당으로 변경을 사용하는 걸 권장하고 왜냐면 수당 개념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캐시백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 마트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발생 개념이 달려서 사용에 유의하다고 하는데 이건 무대에서만이지 실제 현장은 상관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현장은 상관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강의도 하셔야 되고 무대에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체크를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직급 표현주의. 이거 뭐, 우리는 무대 설 때 샤론 로즈 마스터, 뭐, 스타 마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가 팀장님, 국장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제 경험인데, 우리끼리는 너무 자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초보자들은요, 국장이 무슨 직급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그 파트너 사장님이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계속 팀장님, 팀장님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응? 왜 나한테 팀장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저 국장이 불러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이래서 그냥 웃기잖아요. 나 국장이니까 국장이라 불러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말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부르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제가 헷갈리고 파트너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뭐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옆에 팀장님이 있는데 팀장님 그러면서 나를 보고 얘기하니까 여기 팀장님한테 얘기한 건가? 이게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체계를 얘기를 해줬어요. 아, 이렇게 직급의 체계가 이렇게 있는데, 세일즈 마스터는 그냥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팀장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게 처음에 팀장님, 국장님 이렇게 존칭이 나왔을 때, 사장다, 임페리얼들이 처음 나왔을 때 임페리얼 마스터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뭐 단장이라 불러야 돼, 뭐 사장단이라 불러야 돼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리가 됐던 게 총단장님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처음에도 저도 임페리얼 처음 직급 나왔을 때 사장단님, 사장단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근데 그게 이제 그 다 정리가 됐던 게 총단장님입니다.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분들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를 좀 헷갈려 하신 분들이 많아서 단장님, 단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단장은 크라운 마스터고요. 임페리얼 마스터는 총단장님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당을 설명시 이제 우리 총 매출 PB 30%가 우리 70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30% 어디 갔어?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저도 처음에 우리 신랑이 이거 비전 설명해 주려고 막 마케팅 플랜을 했을 때, 야, 70%인데 30%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도 상담할 사람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어? 이제 우리 아빠한테 물어보게 된 거야. 아빠, 30% 어디 갔어? 그랬더니 아빠도 초보자니까 글쎄 아빠도 그 30분 모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다 몰라 다 그때 당시는. 그래서 나중에 꾸역꾸역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30%는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정한 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인지가 됐는데 그걸 너무 그때 당시는 뭔가 딱 정해진 게 없어서 무대에서 강의한 사람도 30%는 회사가 가져갑니다. 막 이렇게 강의를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희 아빠가 저 강사 또 틀린 말 했네. 막 이렇게 초보자 데려왔는데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랬던 적이 너무 많아서 제가 3년 전에 그 유튜브를 촬영했던 적이 있어요. 이 너무 헷갈려 하신 분들이 많아서 혼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 준 걸 들었던 적이 없어서 나중에 이게 제가 총단할 때 듣고 그거를 인지해가지고 유튜브로 촬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본사에서도 요걸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강사님들이 뭐 30%는 회사가 가져갑니다. 이런 얘기는 이제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뭐 체크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제품 관련해서 자주 틀리는 말은 그 복용. 우리 복용한다라는 말 많이 하죠. 뭐 해모인 복용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요. 우리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약사만 이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섭취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섭취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토피가요. 질병의 이름이라서 이것도 의약품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장은 괜찮지만 이 무대 같은 데 설 때는 이제 극심한 피부 건조. 근데 제가 이걸 왜 체크해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의사도 만나고 약사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 너무 당당하게 복용하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이거 건강식품인데 왜 복용이라고 얘기하지? 이제 이렇게 똑똑한 진짜 전문가를 만나면 이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말 실수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섭취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토피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극심한 피부 건조까지는 뭐 현장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가 기준이 막 어떤 사람은 뭐 5천, 뭐 어떤 사람은 4,500원, 막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3,500원까지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본사에서 기준을 정해줬어요. 엔가 기준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기준을 정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가 없는 유일한 마케팅을 이제 사용 금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전에는 드물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메이나 이런 아메이가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제 따라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트워크 타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 누구를 복제할 이렇게
이렇게 모방을 할까요? 모방을 통해서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1등 기업을 모방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메이기 때문에 아메이에 있는 거를 모방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조금씩 조금씩 변형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우리 애터미가 초보자를 위한 마케팅이 나오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를 모방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또 이제 공정거래에서 막 이렇게 방판이나 이런 게 막 개정기도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엄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쪽에 이 네트워크 회사가 점점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엄격해지니까 그렇게 좋은 쪽 회사들이 애터미를 모방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없는 회사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만나다 보면 타사 회사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두 줄 진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입이 없어요라고 하는 회사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유 그 깊이 들어감이 있다고라고 했는데 저희는 유지비만 있어요라고 하는 회사들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확실히 애터미가 많이 컸구나. 이제 애터미가 대기업이 되다 보니까 한국 회사들이 그렇게 따라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구나.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왜? 애터미가 아주 빠르게 아주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애터미 서울 데려가야지. 거기 우리 뱃머리지만 우리는 애터미로 말하면 지금 한국 회사에서는 용머리입니다, 여러분. 용꼬리 뱃머리가 아니라 그거는 전 세계로 봤을 때 뱃머리지 우리 한국 회사에서는 용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용이기 때문에 한국 회사들이 애터미를 따라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니까 이제는 자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면서 사람들이 너 진짜 대단하다. 훌륭한 일을 했네. 라는 소리를 들을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조성문 그분 맞나? 크라운 마스터 분. 그분 강의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 강남 땅 그때 막 남들이 막 물이 잠기고 그럴 때 팔으라 그랬을 때 팔았던 사람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 얘기가 하나하나 너무 깔깔깔깔깔 웃긴 거예요. 그러면서 강북으로 가셨대잖아요. 그때 그거를 갖고 있었으면 얼마나 부자가 있었는데 그 정보를 안 사람들은 판 사람 거를 빨리 사가지고 딱 갖고 있던 사람들은 대박 났죠. 근데 자기 아버지는 물이 잠기고 이거 버린다고 해가지고 버리고 거기 어디였더라? 서울 어딘데? 그 위치도 좋은 데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강북 가가지고 여러분 애터미가 이런 강남 땅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무너무 깨달음이 왔었거든요.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애터미 진짜 강남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절이 사랑이고 기회이고 그 이유를 찾지 마세요. 애터미에서 내가 진짜 이 6만 원을 받고 왜 해야 되지? 막 그 이유를 찾다 보면요. 답이 없어요. 애터미 6만 원에 지금 여러분 12시간씩 일하라고 8시간씩 일하라 그러면 그 이유가 됩니까?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갈 거니까 시간 투자라고 보시면서 해야지. 애터미에 의사도 하고 하니까 나도 하는 거 이유 찾는 순간 여러분 애터미도 막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